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냉장고 안에 양배추가 들어있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봐주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드셨던 방법이 사실은 좋은 성분을 전부 버리고 드셨던 방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이 밝혀낸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87%가 양배추를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고 있습니다. 87%면 10명 중 9명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6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인 87%가 모르는 씻는 순서의 비밀. 둘째, 손상된 위 점막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비타민의 진짜 힘. 셋째,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는 숨겨진 성분의 비밀. 넷째, 항암 성분을 100% 끌어올리는 단 하나의 방법. 다섯째, 혈당과 혈관을 동시에 잡는 최강조합 3가지. 여섯째, 이런 분들은 절대 이렇게 드시면 안 된다는 중요한 경고. 이 6가지를 오늘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30분 투자하시면 냉장고 안에 양배추 한 통이 비싼 약보다 훨씬 강력한 건강식품이 됩니다. 먼저 오늘 모실 분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68세 주부 이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0년이 넘도록 위장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밥만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위가 쓰리고 소화제 없이는 하루를 버티기 힘드셨습니다. 병원에 가면 위험이라고 했습니다. 약도 드시고 비싼 건강식품도 사드셨습니다. 하지만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이분의 삶을 바꿔 놓았습니다.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양배추를 씻는 순서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채 썰고 나서 씻는 것이 아니라 통째로 씻고 나서 드시기 직전에 써는 것. 이것 하나를 바꿨더니 2주 만에 속이 편안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에는 소화제 없이도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믿기 어려우신가요? 오늘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입니다. 한국인 87%가 모르는 양배추 씻는 법의 비밀입니다. 이걸 모르시면 나머지 모든 효능이 전부 헛수고가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씻으셨나요? 잠깐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이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양배추를 꺼내서 먼저 잘게 채를 썰고 그 다음에 물에 담그거나 흐르는 물에 씻으셨을 겁니다. 혹시 농약이 걱정되어서 식초물에 담그기도 하셨나요? 깨끗하게 드시려는 마음은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방법이 가장 중요한 성분을 통째로 버리는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양배추 위장 효능의 핵심 성분은 비타민 U입니다. 영어로는 캐비진이라고도 부릅니다. 생양배추에서 처음 발견된 성분이어서 이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비타민 U가 바로 위 점막을 보호하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핵심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성분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물에 굉장히 잘 녹는 수용성 성분이라는 것입니다. 식초물에는 더욱 빠르게 녹아버립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배추를 잘게 채 썰면 단면이 수십 수백 개가 생깁니다. 그 단면을 통해 비타민 U가 씻는 물로 그대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좋은 성분을 직접 손으로 씻어서 버리는 겁니다. 식초물에 담그면 이 과정이 더 빠르게 일어납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20년 동안 위장이 안 좋으셨던 이모 씨가 2주 만에 나아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딱 3단계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겉잎 2-3장을 떼어냅니다. 둘째, 통째로 또는 큰 잎 상태로 물에 5분 정도 담가뒀다가 흐르는 물에 2-3번 헹굽니다. 셋째, 드시기 직전에 필요한 만큼만 썰어서 바로 드십니다. 순서가 핵심입니다. 씻은 다음에 써는 겁니다. 썰고 나서 씻으면 안 됩니다. 이 순서 하나가 양배추 효능을 완전히 바꿉니다. 농약 걱정이 되시는 분들께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양배추 겉 표면은 매끄럽습니다. 농약이나 오염물질이 안쪽으로 스며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수확할 때도 겉잎은 이미 제거하고 유통합니다. 양배추는 심은 지 약 150일 만에 수확하는데 초반 100일 정도까지만 농약을 씁니다. 100일이 지나면 속이 단단하게 여무는 결구 과정이 시작됩니다. 2단계에서는 벌레도 없어서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단하게 말려 있어서 이전에 쳤던 농약도 속까지 침투하기 어렵습니다. 겉잎 2-3장만 떼어내고 통째로 씻으면 충분히 안전합니다. 자, 씻는 방법은 완전히 이해하셨습니다.
다음은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비타민 U가 우리 위장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지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신가요?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위가 쓰리고 아픕니다. 별로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배가 빵빵해집니다.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속이 쓰립니다.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신다면 위점막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점막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위 안쪽에는 얇은 보호막이 있습니다. 집 안의 벽지와 같습니다. 이 벽지가 온전해야 강한 위산이 우리 몸을 직접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점막이 손상되면 어떻게 됩니까? 벽지가 뜯겨나간 곳으로 위산이 파고듭니다. 그게 바로 위염입니다. 더 심해지면 위궤양이 됩니다. 한국인의 위 건강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WHO 최신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위암 발병률에서 세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몽골, 일본과 함께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미국과 비교하면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우리 세대는 젊을 때부터 먹는 것을 마음껏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티셨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내 속은 뒤로 미루셨습니다. 그 세월의 흔적이 지금 위장에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손상된 위 점막을 회복시키는 천연 성분이 양배추 안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U입니다. 비타민 U가 하는 일을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위 점막은 계속 새로 만들어지는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백만 개의 세포가 생겨나서 손상된 곳을 채워나갑니다. 비타민 U는 이 세포 재생 과정에 신진대사를 활성화합니다. 손상된 점막세포가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천연 위장 연구와도 같은 역할입니다. 약용식품 관련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위궤양 환자들에게 양배추 주스를 일정 기간 섭취하게 한 뒤 위 내시경으로 점막 상태를 평가했더니 손상이 개선되는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양배추 주스를 드신 그룹과 드시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점막 회복 속도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린 68세 이모 씨가 바로 이 효과를 경험하신 겁니다. 2주 만에 속이 편안해지기 시작하셨던 것도 씻는 순서를 바꾸면서 비타민 U가 제대로 흡수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자, 비타민 U에 대해 이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장을 지키는 양배추의 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입니다.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는 설포라판의 비밀입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 이상이 감염되어 있는 균입니다. 이 균이 위 점막에 달라붙어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오래 방치하면 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감염되면 찌개를 같이 먹는 우리 식습관 때문에 다른 가족들에게도 쉽게 전파됩니다. 병원에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항생제를 써서 균을 없애는 치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균 치료 후에도 재감염 위험이 있습니다.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배추에 들어있는 설포라판 성분이 헬리코박터균의 활성을 억제하는 데 관여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브로콜리에 특히 많다고 알려진 성분이지만 양배추에도 상당량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U가 손상된 점막을 회복시키고 설포라판이 균의 활성을 억제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니 위장 건강에 얼마나 강력한 채소인지 아시겠죠? 특히 마늘과 함께 드시면 더욱 강력합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도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어 있습니다. 양배추의 설포라판과 마늘의 알리신 두 성분이 각자 다른 포지션에서 같은 적을 동시에 공격하는 겁니다. 볶음 요리에 양배추와 마늘을 함께 넣기만 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이 따로 더 드는 것도 아닙니다.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변에 위장이 오래 안 좋으신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꼭 공유해주세요. 이 정보를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항암 성분의 비밀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항암 성분을 100% 끌어올리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NCI에서 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식품 10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양배추는 당당히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단순히 건강에 좋아서가 아닙니다. 특별한 항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성분의 이름은 이소티오시아네이트입니다.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이상한 세포가 암으로 변하기 전에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세포가 날뛰지 못하게 막는 경비원 같은 성분입니다. 위암, 폐암, 결장암과 연관된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그냥 드신다고 자동으로 흡수되는 게 아닙니다.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양배추 안에서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형태로 잠겨 있습니다. 자물쇠가 잠긴 상태입니다. 이 자물쇠를 여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바로 꼭꼭 씹는 것입니다. 씹는 과정에서 세포가 파괴되면서 비로소 이소티오시아네이트로 전환됩니다. 씹지 않으면 이 전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충 삼키시면 항암 성분이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최소 20번에서 30번은 씹어주세요. 이것 하나가 항암 효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항암 성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돌 3, 카르비놀입니다. 이 성분은 특히 여성분들께 중요합니다. 미시간 주립대에서 진행한 대규모 관찰 연구에서 양배추를 자주 드시는 여성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유방암 발병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자궁 경부암 등의 발병 위험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배추의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세포 노화를 늦추는 역할도 합니다. 비타민C가 백혈구 생성을 촉진해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준다는 것도 여러 임상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내용입니다. 기억하세요? 양배추는 반드시 꼭꼭 씹어야 합니다. 그래야 항암 성분이 활성화됩니다. 자, 이제 5번째입니다. 혈관과 혈당을 함께 잡는 최강조합 이야기입니다. 5번째입니다. 혈관과 혈당을 동시에 잡는 최강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혈관 이야기입니다. 평소에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고기 드시는 것을 즐기시나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꼭 들어주세요. 혈관을 쉽게 비유하면 집안의 수도관과 같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수도관에 끼는 물때와 같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쌓이다가 나중에는 물이 잘 안 나오게 됩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결국 막힙니다. 막힌 혈관은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배추에 가득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이 수도관 청소를 해줍니다. 혈관에 쌓이려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대변으로 씻어 내보냅니다. 청소기처럼요. 미국 신장협회 관련 연구에서 고혈압 환자들에게 양배추를 포함한 식단을 12주간 제공했더니 혈압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혈당 이야기입니다. 혹시 식사 후에 이유 없이 졸리고 피곤하신 적 있으신가요? 밥 먹고 나서 기운이 확 빠지는 느낌이요. 그게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첫째,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둘째, 활성산소가 대량 발생해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셋째, 이 상태가 반복되면 혈관이 서서히 망가집니다. 결국 동맥경화, 뇌질환, 신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당뇨가 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식사 전에 생양배추를 먼저 드십시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고속도로에 차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정체됩니다. 하지만 신호등이 있어서 차가 나눠서 들어오면 원활해집니다. 양배추의 식이섬유가 그 신호등 역할을 합니다. 당이 혈관으로 천천히 흡수되니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식이섬유가 당의 흡수 속도를 늦추는 것은 영양학에서 이미 잘 확립된 기전입니다. 양배추 100기당 열량은 약 33kcal입니다. 포만감은 높으면서 칼로리는 거의 없습니다. 다이어트에도 물론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최강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마늘입니다. 마늘과 양배추는 냉장고에 늘 있는 흔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정말 강력합니다. 마늘의 알리신과 양배추의 설포라판이 헬리코박터균을 두 방향에서 동시에 억제합니다. 면역력 측면에서도 탁월합니다. 마늘의 알리신이 백혈구를 더 활발하게 만들고 양배추의 비타민C와 카로티노이드가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딱 맞는 조합입니다. 볶음 요리에 양배추와 마늘을 함께 넣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조합은 사과입니다. 사과 껍질 깎아서 버리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지금 당장 멈추세요. 붉은 껍질에 안토시아닌과 케르세틴이 집중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이 두 성분이 양배추의 루테올린과 만나면 항산화 작용이 훨씬 강해집니다.
미국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알츠하이머 질병 저널에 발표된 연구가 있습니다. 양배추와 사과 모두에 들어있는 루테올린과 케르세틴이 치매와 연관된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 축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만 드시면 치매가 예방된다는 게 아닙니다. 꾸준한 섭취가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세요. 사과의 칼륨은 몸 안의 나트륨을 밖으로 밀어내어 혈압을 낮추는 역할도 합니다. 양배추 먹을 때 사과를 곁들이면 맛도 좋아지고 뇌 건강과 혈압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합은 감귤류입니다. 레몬, 귤, 오렌지 같은 새콤한 과일들입니다. 양배추의 이소티오시아네이트가 감귤류의 비타민 C를 만나면 항산화 작용이 더 강해집니다.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이상세포 증식을 억제하고 비타민 C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둘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세포를 지켜주는 겁니다. 면역력을 집중적으로 챙기고 싶다면 감귤류와 함께 드세요. 양배추 샐러드에 레몬즙 한번 뿌리거나 귤 하나를 곁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맛도 확 살아납니다. 정리해드립니다. 위장이 안 좋으신 분은 마늘과 함께 뇌 건강과 혈압이 걱정되신다면 사과와 함께 면역력을 집중적으로 챙기고 싶다면 감귤류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경고입니다. 꼭 들어주세요. 6번째입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모르고 드시다가 건강을 오히려 해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꼭 확인하고 가세요. 첫 번째, 항응고제나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신 분들입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매우 풍부합니다. 비타민 K는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는 혈액 응고를 막는 약입니다. 양배추를 갑자기 많이 드시면 비타민 K가 늘어나면서 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아스피린처럼 혈소판 작용을 억제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들을 복용 중이시라면 양배추 섭취량을 갑자기 늘리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두 번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풍부합니다. 이것이 몸 안에서 분해될 때 고이트로겐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물질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요한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갑상선은 요오드를 원료로 호르몬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고이트로겐이 그 원료 공급을 막아버립니다. 이미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증상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쪄서 드시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양배추를 찌면 고이트로겐 성분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고 합니다. 갑상선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생양배추보다는 따뜻하게 쪄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장이 예민하신 분들입니다. 양배추는 장에서 쉽게 발효되어 가스가 생깁니다. 라피노스라는 성분이 대장까지 내려가서 세균에 의해 분해될 때 가스가 만들어집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시면 복부 팽만이나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드셔보시고 불편하시면 섭취량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양배추즙으로 드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꼭 알아두세요. 첫째,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칼륨 함량이 높은 양배추즙을 많이 드시면 칼륨이 혈중에 쌓여 신장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 중에는 신장 기능이 함께 저하된 경우가 많습니다.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즙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대부분 사라집니다. 식이섬유가 없으면 당이 혈관으로 훨씬 빠르게 흡수됩니다. 씹어서 드실 때보다 혈당이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시중에 파는 양배추즙 중 설탕이나 감미료를 추가한 제품은 혈당을 오히려 올릴 수 있습니다. 구매 전에 성분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급적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 양배추에 대해 정말 많은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반드시 통째로 씻은 다음 드시기 직전에 써세요. 채 썰고 씻으면 비타민 U가 빠져나갑니다. 둘째, 비타민 U가 손상된 위 점막을 회복시킵니다. 위장 건강을 위한 최고의 천연 성분입니다. 셋째, 설포라판이 헬리코박터균 억제에 도움을 줍니다. 마늘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가 납니다. 넷째, 항암 성분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꼭꼭 씹어야 활성화됩니다. 최소 20번 이상 씹어주세요. 다섯째, 혈관 건강을 위해 식이섬유가 나쁜 콜레스테롤을 씻어냅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 식사 전에 생양배추를 먼저 드세요. 여섯째, 마늘, 사과, 감귤류와 함께 드시면 각각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일곱째, 항응고제 복용자,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것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오늘 저녁 양배추를 드실 때 반드시 통째로 씻은 다음 드시기 직전에 써세요. 둘째, 꼭꼭 씹어서 드세요. 최소 20번. 셋째, 내일 아침 식사 전에 생양배추잎 2-3장을 먼저 드세요. 이것으로 혈당 관리가 시작됩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양배추 한 통으로 지금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가정 지키느라 내 몸 한번 제대로 챙기지 못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난해서 못 먹고 바빠서 못 쉬셨습니다. 그 시절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으셨겠지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건강하게 곁에서 지켜보시려면,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참석하시려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시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가지씩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어려운 시절도 이겨냈습니다. 이것쯤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카카오톡으로 꼭 공유해드리세요. 위장이 안 좋으신 부모님, 혈당이 걱정되시는 형제자매, 건강을 챙기고 싶은 친구분들께 알려주세요. 이 정보를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의 건강이 달라집니다. 나 혼자 아는 것보다 함께 나누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집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양배추 드시는 방법이나 경험을 남겨주시면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나만의 특별한 레시피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여러 번 언급되었던 마늘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배추와의 최강 조합을 완성하는 마늘의 비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랑하는 가족 곁에서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